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익률을 극대화 보는 시간, 공략주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네 가지 종목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죠. 셀트리온 제약이 전일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을 할 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일단 헬스케어와의 합병을 마무리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타났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전일 시장에 좀 크게 좀 작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일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높은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상증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 하고 나서 그때부터 주가가 쭉 올라오고 있는데 6분기 만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은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800억에서 한 90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호재를 좀 작용하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소화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동진 세미캠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요인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좀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쿼츠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토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좀 쇼티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감산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매수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 다만 이제 오늘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좀 안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을 비롯한 소부장 섹터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가 어느 정도 좀 유입되는지 매도가 얼마만큼 좀 출회되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덴티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지금 12월 달에 수출 동향에서 보니까요 굉장히 좀 수출 호조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30%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MOM 기준에서도 30% 이상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덴티움을 비롯해서 뭐 디오라든지 뭐 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흘러갔다. 오늘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좀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장 전 체크 포인트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영건설이 28일 날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자구안을 오늘 발표가 지금 자구안에 대해서 발표가 지금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자구안이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11일 워크아웃이 허가가 될지 안 될지는 좀 판가름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죠. 네오셈에 대한 어떤 전환사채 물량이 시장에 좀 출회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물량이 꽤 많습니다. 109만 주고요. 전일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업종이 조금 부진했던 상황에서 이런 어떤 매물 소화를 어떻게 좀 진행을 할지는 좀 더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금 한번 이슈를 좀 보시도록 할 텐데요. 갤럭시 탭 S9 F2가 지금 오늘 또 출시될 예정이죠. 전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갤럭시 노트북 4가 지금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이죠. 이제 이 부분이 어저께 좀 출시가 됐는데 오늘 이제 갤럭시 탭이 좀 출시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에 좀 기여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 지금 관심 업종은 역시나 좀 두 가지입니다. 전일 제가 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렸죠. 삼성바이오로스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 바이오와 임플란트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기대감 요인은 실적이죠. 수출이 좀 잘 됐다라는 거고 그동안의 주가가 고점에서 좀 많이 밀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일 급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위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긴 하지만 오늘 뉴욕 증시를 보시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시소 장세가 미국에서도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거죠. 순환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바이오가 올라갔다 IT가 빠질 때는 바이오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기대감 역시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좀 있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공략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ST팜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지금 올리고라고 하는 뉴클레오 타이드 글로벌 3위 업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올리고가 뭐냐면 mRNA 백신이나 치료제를 많이 쓰이는 원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원료를 만드는 기업 ST팜인데 2020년도 이후에 코로나 시절에 상당히 주가가 좀 강했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조금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최근에는 바이오도 키워드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뭐 ADC라든지 세포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어떤 키워드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최근에는 모더나를 비롯해서 머크가
메르크가 같이 개발하고 있는 암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바이오엔텍에 대한 어떤 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은 모더나가 13%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암 백신에 대한 어떤 개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기반이 지금 mRNA 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mRNA 치료제를 개발했을 때는 당연히 그 주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ST팜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적인 목표치는요, 74,000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61,000원짜리 잡고 좀 대응을 하신다면 상당히 좀 좋은 매력적인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이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 오늘 성투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홍의진이었습니다.